따라 오늘 뭐 수산물 이런 것도 많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네. 누구 덕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검역 퀴즈 온 더 바다의 MC를 맡은 박재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왠지 유진도 떠오르고 SES도 떠오르고 Just a feeling! 바닷속에는 우리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하고 정말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생물들도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바닷속 생태계와 수산 생물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손님, 게스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 생물 도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김준영 선생님, 저 본명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네, 항상 생물도감, 도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생도, 도감. 생도. 네, 생도나 아니면 도감 이렇게 불러요. 생도 도감님. 멋지네요. 인사할 때 이렇게 생도.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걸로 이렇게 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물에 진짜 관심이 이렇게 고루고루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해서 생물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또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생물을 공부할 때 도감, 책으로 된 거 이런 걸로만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좀 변했으니까 TV로 보는 도감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TV 생물 도감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거 쭉 한번 다뤄보시죠. 니모, 폼폼크랩, 발리킨 시름프, 가드닐, 전기조개, 솔베간팽 이런 거 교수님 본 적도 있는데 네, 솔베간팽도 먹성이 워낙 근데 이게 하나하나 관리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리퀸 시림프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불가사리만 먹어요. 불가사리를 주기적으로 또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냉동을 시켜서 줘보기도 하고 근데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먹더라고요. 요즘 그런 얘기 몇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의 뭐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외래 유입종 같은 식으로 이상한 게 보인다.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거 이런 거 하나 꼽아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소개해서 생태계 교란종에 지정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 있죠? 일단 미국 가재, 그다음에 브라운 송어, pit살무늬 미주메뚜기 그것도 최초로 공개를 했었고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관련된 기관에서 전화 오거나 하신 적도 그런 적도 많아요. 그렇군요. 같이 협업도 많이 하고 약간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지키는데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계시는.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흥미롭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걸 뭐 하나 좀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생물 유튜버 이렇게 한지 6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6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제 꿈이 있었어요. 꿈? 생태관, 교육장 뭐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도 도감에서 약간 관장으로. 완벽히 제 거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요즘 인기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참나무예요. 참나무를 하우스 안에다가 실제로 살아있는 참나무를 심어놓기도 하고 물속 생물들, 물고기 이런 것들을 또 관찰할 수 있게 연못 같은 것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렇게 생태계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태관 이거 만드시면서 좀 특별히 더 신경 쓰이거나 걱정되시는 부분 이런 거 있을까요? 여러 종의 또 여러 마리의 생물들을 막 합사해서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네. 질병, 전염병 같은 게 왜냐면 주기적으로 생물을 넣어야 되는데 양식장 같이 대량 사육하는 곳들도 전염병 한번 돌면 집단 폐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수산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까지 이게 넘어오게 되면 이게 생업에도 피해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경제적인 타격으로도 되게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 소비도 많이 하는데 국민들 먹거리에도 이게 큰 지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이제 이런 테마파크를 준비하다 보면은 다양한 수입 생물들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한편으로는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또 예방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서 철저히 검역이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네. 14개 지원하고 같이 각급 항만, 공항에서 항상 수산생물 국경 검역 절차에 의해서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 검역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코로나19 때 많이 검역을 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랑 비슷하다고. 그거하고 진짜 비슷하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팬데믹이 있다, 뭐 무슨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같다, 코로나19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수위를 높여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산물 국경 검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나 365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국경을 건너서 수입해서 오는 수산물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인 검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검역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수입 수산생물 검역하고 그 다음에 휴대품 검역이 있어요. 수입 수산생물 검역은 뭐냐면 상업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입되는 그런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검역을 하는 그게 이제 수입 수산생물 검역이고요. 네네. 휴대품 검역 같은 경우에는 휴대해가지고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올 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검역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이제 검역을 네네. 받는 그게 이제 휴대품 검역이거든요. 적용이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살아있는 어류, 그러니까 뭐 물고기 종류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폐류, 그러니까 조개 종류 그런 거 다 해당되고요. 갑각류, 그러니까 새우, 게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요즘에는 개구리, 도룡뇽 같은 양서류까지 우리 수산물 검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열처리나 절단 같은 그런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서 들어오는 것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동 냉장한 뭐 굴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뭐 새우 이런 것도 검역 대상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렇게 검역 대상으로 잡힌 것 중에 특히 법정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검역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 검역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 검역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서류를 검토하는 게 있어요. 하자면 사람이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입사한다라고 했을 때 서류 심사부터 일단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검역 신청서 같은 이런 기본적인 서류 사항 있죠. 요거를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취업을 할 때 서류 심사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면접. 면접. 네. 네. 우리 수산물도 약간 면접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 비슷한 절차가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확인. 네, 네네. 임상 검사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생물의 겉모습을 본다. 이 생물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다.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말하자면 뭔가 건강검진을 받는 단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거든요. 네. 뭐 혈청학적인 검사를 한다.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한다. 아니면 뭐 분자생물학적인 검사를 한다. 병리 조직학적인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분석 방법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안전한 것만 우리나라로 들여오도록 이렇게 활동하게 되죠. 오늘따라 오늘 뭐 수산물 이런 것도 많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네. 그래서 수산물 맛볼 때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들의 로고가 거기에 스며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 잊지 네. 말자는 뜻에서 퀴즈를 하나 준비를 너무 해왔어요. 좋죠. 퀴즈. 다음 중 네. 수입 수산생물 검역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 1번 살아있는 연어, 살아있는 연어, 2번 냉동 전복, 냉동전복, 3번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4번 냉장 새우. 일단 확실한 건 확실한 거. 살아있는 연어는 딱 봐도 아니죠. 네, 그죠? 그쵸. 네, 살아있는이라는 말이 나는 그렇죠. 제재죠. 네. 냉동과 냉장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어...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는 왜 대상이 아닌 거죠? 뭐 절단이나 가공, 열처리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감염병을 옮길 만한 위험이 많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검역 대상이 아닌 거로 분류를 하는데 마른 오징어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췄다. 네. 검역 퀴즈 온더바다 같이 해봤는데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이렇게 이제 수산물들이 수입될 때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처음 알았고요. 뭐 네. 단순하게 검사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국립수산물 품질 관련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안심하게 저희가 수산물 섭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중에 저는 그거 좀 생각나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해야 된다. 대화 그렇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수입해서 들어올 때 그리고 수산물 휴대품으로 들고 들어올 때 이럴 때 꼭 검역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